처서가 지나서 귀뚜라미가 가을을 등에 업고 온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 기분 좋은 상쾌한 날씨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천고마비의 계절 공부하기 아주 좋은 때가 왔죠. 오늘부터는 이제 7급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배운 30자 8급 플러스 20자를 포함하면 50자가 7급 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7급 한자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큰 데가 나왔네요. 자, 큰 데는 사람이 팔 벌리고 크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무엇을 보고 만들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고대에는 선으로 표시를 했겠죠. 보키시 때서부터 선으로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결승문자 녹군으로 만든, 그리고 또 올챙이처럼 점을 찍어서 꼬리를 달은 과두문자, 이런 것들이 거쳐가지고 지금의 우리 각골 한자가 모델이 돼가지고 해서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체계화된 한자체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팔 벌리고 크게 서 있는 모습 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데예요. 큰 데, 대인. 자, 대인의 반대는 뭘까요? 작으니까 소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동양은 항상 자기를 낮춰서 말할 때는 소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내가 큰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면은 과대망상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의 말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크다라는 큰 데가 있고 그 반대인 작을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부수다. 그런데 큰 데에는 또 클테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클테는 내가 비록 미미하나 처음은 작으나 끝은 장대하리라. 내가 작은 아가로 태어났지만 큰 일을 해는 위대한 사람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또 그렇게 큰 사람이 큰 역할을 해낸다. 클태라고 그래요. 대가 뭘로 갔어요? 태로 갔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작을소도 부수예요. 큰데도 부수인데, 그럼 우리는 크다의 반대라고 해서 작은 거라고, 우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은 앞으로 크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작을소, 에너지가 이렇게, 에너지가 아직은 작다. 네, 그래서 아직은 채워갈 것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작을소. 그럼 작을소에서 나오는 것이, 자, 요 에너지, 삐침. 앞에서 삐침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직은 작은 소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젊을 소라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할 때 소시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 할 때도 젊을 숫자를 쓰죠. 그런데 이것은 에너지가 적다, 아직은. 네. 이것은 작을 소지만 이것은 에너지가 적다. 그래서 적을 소예요. 그대로 갔네요, 음이. 네. 자, 적을 쏘는, 젊을 쏘는 부수 어디에서 찾을까? 작을 쏘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수까지 같이 배워야지만 한자의 속뜻을 정확히 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작을 쏘, 부수로 또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은 8급에서 한일을 배웠었죠. 한일은 여기 기준점이 된다고 그랬죠. 근본이고 기준 1, 하나일,
그리고 첫째다, 근본이다, 그리고 오로지 한결같다. 그래서 오로지 일. 그리고 위로 가면은 하늘로도 쓰이고 아래로 가면은 땅으로 쓰인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준점을 놓고 땅 위에는 뭐다? 윗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상의 부수는 한일이에요. 한일. 자, 그리고 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를 아래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래 하는 또 부수 뭘까요? 자, 얘도 한일이에요. 한일이 여기서는 기준으로 쓰인 거겠죠. 그러면은 또 이제 중국 여행을 가게 되죠. 그러면은 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거는 호텔에 가면은 카드로 이렇게 그 열쇠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카드라고 그래요. 카드, 카예요. 재밌죠? 새롭게 만들어진 글자라고 봐야 됩니다. 네, 한자는 필요하면은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윗상, 아래하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가운데중이 왔어요. 가운데중은 부수가 뚫을권이에요. 뚫을권. 우리는 뚫을 때 송곳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뚫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 내려오려고 해요.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무조건 올라가려고 그래요. 햇빛이나 별빛이나 빗방울도 내려오죠.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 내려오려고 하고, 땅에 있는 것은 나무도 햇빛을 보고 막 위로 자라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땅에 있는 것들은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하늘 것은 내려오려고 하고, 자, 그런 것을 뚫을권이라고 해요. 자, 새로운 부수네요. 혼자서는 안 써요. 자, 이름이 뭐라고요? 뚫을권이에요. 뚫을권. 자, 그런데 가운데 중에 뚫을권이 나왔어요. 뚫을권. 자, 그러니까 이것이 가운데를 뚫었다. 네, 상, 중, 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머리에만 있을까요? 가슴에 있을까요? 맞았어요. 가슴에. 자,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죠? 머리는 지식을 생각한다면은 가슴은 아마 지혜롭게 펼쳐질 수 있는 감정, 느낌 이런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마음중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한 것을 내가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을 꽉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곧바로 행하면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맞출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적중률 100%. 그럼 100점이겠죠? 적중을 못하면은, 문제의 답을 적중하지 못하면은 100점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것이 가운데 중입니다. 그럼 가운데 중은 부수 어디에서 찾을까요? 뚫을권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운데 중을 알으면은 다음 한자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높은 한자에 가도 너무 쉬운데, 우리 뇌는 우뇌에 들어가면은 좌뇌에서 정리정돈을 해줘요. 자, 그래서 가운데 중에다가 사람인 앞에서 배웠으니까 사람 중에서 두 번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중간 사람. 그래서 이것은 중간 사람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면은 그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제일 큰 아버님을 백부님이라고 해요. 백부님. 자, 흰백 배웠죠? 빛이 돼줄 수 있는 그런 백부님. 그래서 이것은 맛백이라고 해요. 백자 그대로 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두 번째 대시는 이제 아버지 형제를 중간 사람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중숙계라는 아버님의 형제를 백중숙계라고 해요. 예, 요거는 이제 막내 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사성어에 들어가는 요 중간 사람 중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좋아하는 단어 중에서 충성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충성은 머리에서 생각한 것이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행동으로 바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충성이에요. 성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성, 중이 뭘로 갔어요? 충으로 갔어요. 네. 지읒에서 치읒으로 한 단계 올라갔네요. 자, 이것도 이제 형성자예요. 우리가 앞으로 급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형성자가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처음이 조금 한자는 어렵지 올라갈수록 사실은 너무나 왜 이렇게 한자는 쉬울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래서 충성, 충까지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손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손은 5손가락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1, 2, 3, 4 할 때 5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은 그림을 매일 그려서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뼈만 추려가지고 만든 글자를 손수라고 해요. 그러면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 손으로 잡다, 밀다, 때리다, 이런 것들은 전부 손수가 들어가요. 그런데 요 손수가 자,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도형화된 거죠. 그런데 다른 한자에 쓸 때는 이렇게 손수변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손수변이 나오면은 아, 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손에 관련된 것을 조금만 더 해보면은 자, 손수가 이제 손가락 뼈가 5개를 놓고 그렸지만은 좀 더 간편하게 그려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손수가 이렇게도 되겠죠. 손이. 자, 그래서 이쪽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이쪽은 왼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른손은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오른손 우라고 해요. 자, 우리 동양인 특히 우리들은 오른손을 많이 써요. 왼손잡이가 조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왼손이겠죠? 왼손. 한자에서는 축소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글자를 하기 위해서 붓수 쌍날철 속에 넣었어요. 같이 쓰게 됐어요. 자, 이렇게 모양이 같으죠? 포크 같죠? 네. 자, 그래서 이쪽은 왼손 좌라고 하고, 그러면 이쪽은 오른손 또 쓰고 또 쓴다. 또로 쓰이고, 이렇게 와도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펴보면은 이쪽이 왼손이겠죠. 또 이것을 이렇게 펴보면 이쪽이 오른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왼손에다가 자를 잡은 거예요. 왼손에 자를 잡은 거. 자, 오른손에 연필을 잡죠? 그리고 우리가 도형을 그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왼자라고 그래요. 왼자. 자, 여기 부스에서 바로 음이 그대로 왔네요. 자, 요거는 밥 먹는 손. 밥은 어떤 손으로 먹는다? 오른손으로 먹죠. 자, 그래서 오른 우예요. 자, 왼자는 부수 장인공에서 찾아요. 장인공은 자를 보고 만든 글자예요. 자, 목수는 자를 가지고 플랜을 짜서 도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잘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인공이 있고 나에서 만들 공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입구가 왔네요. 입 모양 보고 만든 글자 입구 배웠죠?
그러니까 오른손에 수저 들고 밥을 먹는 손은 오른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오른손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손, 오른손의 쓰임새를 지금 알아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친한 친구를 벗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왼손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손? 또는 오른손이라고 그랬죠? 자, 친한 친구는 왼손, 오른손을 서로 잡고 도와줄 수 있는 사이를 벗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벗우도 되지만은 도울우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음이 그대로 같죠? 자, 한자는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부수와 부수 조립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부수를 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또 배운 한자에다가 부수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운데 중에 뚫을건,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손이라고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또우, 오른손. 혼자 쓰면은 또우로 쓰이고요. 자, 이것은 큰데. 그 다음에 반대는 작을 소. 비록 작지만 앞으로 기대하시라. 자, 그 다음에 이거 쌍날철은 왼손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쌍날철 속에 왼손자. 이걸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왼손이 되겠죠? 왼손. 자, 그 다음에 장인공, 만들공, 자를 보고 만들었다. 자, 그래서 장인공 해봤고, 그리고 손수, 손 모양 보고 만든 글자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한자에 쓸 때는 손수변으로 쓰여요. 그래서 다음 윗단계 올라갔을 때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수가 추가가 돼서 지금까지 배운 부수만 해도 214자에서 37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수를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고 부수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절 해봤죠? 하늘 뚫을 건 불똥주 비친 별 구부를 갈고리걸 두이 머리 부분도 높을도 사람인 인변 걷는 사람인 어진 사람인 들이 나눌팔 여덟팔 멀경 덮을며 거름빙 안석게 입 벌릴 감 칼도 성칼도 방 힘력살포 비수비 숟가락비 변화할비. 자, 부수 오늘은 2절까지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